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결과 논문들을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전이성 유방암, 줄여서 MBC라고 하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랑 에토포사이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건데요. 자, 프론티어에 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 2 스터디고 아파티닙이랑 에토포사이드라는 것을 같이 쓰는데 앞에 오랄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얘도 경구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에토포사이드 캡슐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증은 브레스트 캔서인데 앞에 메타스태틱이 붙어있으니까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자,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피커시랑 세이프티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분들은 허투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로컬리 어드밴스드 되어 있고, 자, 또는 MBC인 환자들. 처음에 이제 아파티니 스타팅 도스는 500mg에서 425mg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보면은 ECOG 스코어라고 적혀있는데 0에서 1, 2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보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신체 활동 능력 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러피안 코어퍼레이티브 엉콜로지 그룹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0점부터 4점까지 5점은 사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0점은 증상이 없는 경우, 1점은 약간 증상이 있는 경우, 2점부터는 증상이 있어서 낮 시간에 50% 이하를 침대에서 보내는 경우, 3점은 50%를 넘겠죠. 낮 시간에 50% 이상을 침대에서 보내는 경우, 4점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종일 누워 지내는 경우, 이렇게 신체 활동 능력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2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 이하를 침대에서 보내는 경우, 2점까지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겠죠. 3점, 4점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라서 뭐 수술 같은 거는 더 힘들고 항암 화학요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0, 1, 2는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신체가 3, 4보다는 더 건강한 사람들일 텐데 왜 항암 화학요법에서 제외가 되었을까? 자, 그건 바로 ECOG가 환자가 독성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ECOG가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치료법을 결정할 때다라고 하는데요. 자, 특히 항암 화학요법을 결정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혈행종양내과에서는 ECOG를 중요한 잣대로 본다고 하는데요. 항암제의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ECOG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항암제는 ECOG의 0, 1, 2를 가진 환자가 주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할 때도 ECOG 스코어가 0, 1, 2까지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독성이 환자의 신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ECOG 4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ECOG 스코어를 재는 이유는 각각의 치료 방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 중요한 치료 가능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ECOG를 잰 다음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서는 대개 항암제가 사용하듯이 ECOG 0, 1, 2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PS가 붙어있는데 이 PS는 무슨 말이냐면요, 전신 수행 능력, 퍼포먼스 스테이러스 해가지고 PS 줄여서 말했습니다. ECOG 전신 수행 능력 스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수행 능력을 표현하는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ECOG PS.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ECOG 스코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망까지를 포함해서 6등급으로 나눈 것도 있으나 우리가 0부터 재잖아요. 0, 1, 2, 3, 4까지 5개인데 5를 6등급으로 해가지고 사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여기에서는 5점이 빠졌죠. 그러나 여기에는 5점을 사망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점을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제 빼는 경우는 전신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재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환자가 사망하면은 사실 수행 능력을 평가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0에서부터 4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OG PS 0은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서 포함되었고, 자, 두 번째 ECOG1은 질병 관련 증상들이 이제 조금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역시 포함이 되었고, 자, ECOG2 여기까지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자, 질병 관련 증상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하루에 50% 미만을 침대에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1보다는 세기 때문에 침대에 좀 누워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반 미만을 침대에서 생활하지만은 그 밖에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50%는 침대에서 생활하지만은 나머지 50%는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때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자, 여기까지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포함이 된
기준이고요. EGOC 3부터는 질병 관련 증상들이 존재하며 하루에 50% 이상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눈 떠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상태고요. 자, EGOC4는 훨씬 심해진 거겠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여야 하며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침대 50%를 기준으로 2랑 3 기준을 나누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ECOG 2랑 3의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하루 중에 50%라는 기준을 시간으로 단지 나눌 때 그것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자, 그래서 아주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구분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부분 암 관련 논문에서 환자의 예우인자나 환자들의 특성을 구분할 때 이러한 구분법을 씁니다. 현재까지 모든 논문들이나 교과서가 위의 구분법을 따르고 있고 실제적으로 암의 예우를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중요 예우인자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환자의 전신 수행 능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항암제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을 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가 일어나고 나서 예후가 어떤지도 이러한 전신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면서 환자가 많이 이제 나아졌다. 그런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면역 항암제가 온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혁신적인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 병원문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ECOG 제로가 된 거죠. 물론 1, 2일 수도 있겠지만은 ECOG 3, 4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암제를 투여받고 나서 건강해져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골골대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좋구나.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ECOG 같은 경우에는 2랑 3를 나눈 데는 하루 50%를 침대에 눕느냐, 안 눕느냐. 이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도 중요하고 예후가 어떤지도 우리가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COG 스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ORR로 했고요. 세컨더리는 PFS, DCR, OS, 그리고 세이프티를 설정했습니다. 31명의 엘리저블한 페이션스가 인월드 됐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ORR은 35.5%, DCR은 무려 8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OS는 20개월, 그리고 PFS는 6.9개월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스 2에서는 아파티닙의 용량을 조절했는데, 자, 로어 아파티닙을 더 적게 먹으면은 효과는 비슷하고 독성은 더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죠. 독성은 낮추는데 효능은 그대로다. 그렇다면은 효율적입니다. 약값도 덜 들겠죠. 약을 덜 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에서 보니까 3, 4에서 이제 가장 빈도 높은 거 38%가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고혈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ECOG 같은 경우에는 2점, 3점을 나누는 것은 침대 50%를 기준으로 1, 0으로 갈수록 증상은 굉장히 없어진다. 3, 4로 갈수록 증상은 굉장히 커진다. 0단계는 모든 활동 가능, 어떤 제한 없이 병에 걸리기 전과 동일한 일 수행, 증상이 없는 거죠. 1단계는 육체적인 힘든 일은 제한이 있지만 거동이나 가벼운 집안일이나 사무실 일을 할 수 있다. 증상은 조금 있는 거죠. 2단계부터는 침대에 좀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동이나 자가 돌봄은 가능하나 어떤 일도 수행하기 어려움, 깨어있는 시간에 50% 이상 일어나서 생활 가능, 50% 미만은 침대에 누워야 된다는 것이고, 3단계부터는 제한적으로 자가 돌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더 심각해져서 완전한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 5단계는 이제 사망,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랑 에토포사이드라는 것을 병용요법 했을 때 MBC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효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